네, 양대지수 오늘 오랜만에 꽉 찬 양봉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더 키워내면서 끝까지 분발했던 오늘 시장인데요. 내일장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저희 절대전략 이성우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반발 매수 때, 어떤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떤 글로벌 리스크가, 다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주가라는 부분이, 이 심리에 어떤 선반영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과정 상황이 지난주까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거에 대한 좀 반사에 대한 수혜 부분이죠. 전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시장에서도 나오고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어떤 요소가 시장에서 나왔을 때 주가 낙폭 회복하는 과정이 또 나오는 부분을 좀 지켜봤을 때는 한 번도 이제 시장에서 반등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차 회담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런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의 연준의 어떤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이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제동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반등 부분을 또 이끌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전체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내일 시장도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신중한 정책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라 해야 될까요? 저희가 로이로제라고 해야 되잖아요. 전쟁과 긴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너무 좀 끌려다녔기 때문에 좀 힘든 감이 있는데, 이제는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일장까지 반등의 연속성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장의 중요한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어떤 거 눈에 들어오셨어요? 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향후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가 또 주식시장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연준의 어떤 미국의 어떤 이 금융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는 약간 좀 개별 종목으로 진입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에 따른 어떤 반도체 업종의 등락폭도 나오는 걸 본다고 한다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인 민감 업종의 하락세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세부적인 러시아의 제재에 따른 이 업종별로 세분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한 기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외국인들 매수세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그 전에 어떤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관련주, 에너지 유가 강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본다고 한다면, 또 오늘 하나 좀 이슈가 나왔었죠. 이 러시아가 MSCI 신흥국 통화에서 제외된다라는 좀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우선 이 이슈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수혜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MSCI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0.19%또 매수 순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총 상해 종목들에 대한 액티브 펀드나 패시브 펀드 다 합쳐서 한 4조 원가량의 매수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안에서 이 러시아가 만약 MSCI 신흥국에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 이 종목들이
주로 이제 에너지 종목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이 종목들 안에서는 역시 뭐 SOE 그리고 SK이노베이션처럼 이 정유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가 좀 더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MSCI 신흥국에서 비중이 3%였는데 이 전쟁이 나온 이후부터는 1.5%가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매수 금액은 좀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 종목별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좀 상위 반도체, IT 다음에 상위 그 업종이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현대차나 기아 같은 이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도 우리나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비중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나 기아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비중이 한 자릿수이지만 그래도 미국, 중국 다음에 가장 큰 교역국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점을 분명히 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러시아 쪽에서의 그런 직간접 리스크는 노출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도매나 어떤 또 미국 쪽에서 판매 부분은 수월하게 잘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도매 쪽 봤을 때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공급자에 대한 우위가 시장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차 기아 쪽에서 이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 여건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올해 들어서 한 20% 가까이 빠졌죠.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관점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특징적인 어떤 종목이 바로 이제 바이넥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그 시장에서 뭐 세트론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공장이나 여러 가지 기존 파트너사들의 생산량 확대가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이 바이넥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적도 좋아지는 부분이고 저가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매출 부분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바이넥스와 같은 이 파트너 기업들한테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오늘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분식 혐의가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11일에 이제 발표가 나오긴 하는데 전망 하에서 오늘 굉장히 움직임이 컸고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지도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 예를 들어 주셨는데 바이오주를 이제 적극 매수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오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과감히 도전해도 이번에 빚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괜찮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많이 안 좋았죠. 이 오셈, 그리고 오셈 플란트, 그리고 신라젠, 여러 가지 수급 이벤트가 좀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4분기 때가 좀 비수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약 판매가 허가가 받고 판매되는 본격적인 부분이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넘어가는 시점인 걸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정도 또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의 어떤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완료되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제약바이오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투자 심리가 많이 어두워졌다는 부분이 제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만은 이 과대 낙폭에 썼던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어떤 전체적으로 종목들, 좀 그 펀드멘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한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하는 저는 관점은 좀 제한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섹터별로 봤을 때는 역시 오늘 많이 올랐죠. 디오나 덴티움 같은 이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업종, 그리고 최근에 어떤 미용 쪽 같은 경우는 제이스트 메디컬, 루트로니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포트에서 내가 저가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 명확하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은 뭘 봐야 될까요?
큰 변화는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지금 시장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움직이는 부분이 거의 뭐 70% 이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러시아 쪽에서 행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러시아 뭐 최고 그쪽에서의 결정, 뭐 머릿속을 말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같은 경우에 어떤 회담에 대한 부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떤 주식시장을 대처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수세나 수급을 봤을 때는 이런 이벤트 상황에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상황을 예측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때 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가 2월 달에는 지금 21개월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또 매수세를 가져가는 종목들이 주로 저가 많이 떨어졌었던 뭐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뭐 한국전력 뭐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 쪽에서의 이런 매매 패턴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보다는 예측이 좀 쉽고 좀 긍정적 우상향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수 종목들을 좀 따라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너무 시장 성급하게 다가가지 말고요. 또 확인하고 시장을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기금에서도 매수의 힌트를 얻어보자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카카오그룹주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해주셨던 뭐 한국전력이나 현대차 같은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그 순매수 1위가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랭킹이 되고 있어가지고, 주가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크게 반등 탄력 없었거든요. 이것도 연기금의 러브콜 종목으로 저희 적극 매수 가담해도 괜찮을까요? 솔루션? 하지만 LG에너솔루션 약간 좀 예외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1위 종목이고 작년에도 어떤 1위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화학주라는 관점에서는 좀 괜찮지만은 말씀하셨듯이 뭐 카카오도 그나마 좀 악재 부분은 시장에서 선 반영이 다 됐다.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 한국항공우주 어떤 개별적인 종목으로 이런 LG솔루션보다는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LG솔루션은 너무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거래량만 많지 큰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하부 종목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빼고 보겠습니다. 설대 전략은 어떻게 남겨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딱 정의하기는 좀 힘든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괜찮은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너무 성급할 필요도 없고,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생각하지 말고요. 때로는 버텀업 방식으로 이 종목들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